안녕하세요, 판결울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AI 주식 최근에 왜 그렇게 이유 없이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잘 나가는 기술주들이 힘을 못 썼단 말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 시장 하락은 여러분이 아는 AI 내러티브나 실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시장의 가장 깊은 곳, 돈의 파이프라인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의 한 탑 트레이더는요, 최근 주식시장의 반전의 주된 이유는 바로 레포 시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붙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돈의 흐름, TGA와 레포 시장에 대해 파헤쳐보고 이게 왜 여러분의 AI 주식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통 기업의 실적, AI와 같은 테마에 집중하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움직이는 더 큰 힘이 있어요. 바로 유동성, 즉 돈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분명히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내 주식만 빠져요. 이유를 모르니까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게 되죠. 반대로 왜 오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오르니까 따라 탔다가 고점에 물리기도 하고요. 시장의 돈이 얼마나 풍부하냐 혹은 얼마나 말라가느냐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돈줄을 쥐고 있는 미국 정부와 연준 사이에 미묘한 충돌이 생겼어요. 미국 재무부가 돈을 빨아들이고 연준은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시장에 현금이 말라붙는 스트레스가 발생했고요.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헤지 펀드들과 그들이 사랑했던 AI 주식들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GA와 레포예요.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재무부의 중앙은행 내의 계좌, 즉 정부의 지갑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이 TGA 계좌에 돈이 쌓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TGA에 돈이 쌓인다는 건 시중에 돌아다니던 돈이 정부 지갑 속으로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2025년 들어서 TGA 잔고가 무섭게 치솟는 게 보이시죠? TGA Cash Buildup Due to Shutdown 이라고 쓰여 있죠. 최근 정부 셧다운 이슈 등으로 재무부가 현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였어요. 현재 잔고가 약 1조 달러 수준입니다.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마르면 당장 현금이 급한 금융기관, 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레포 시장으로 갑니다. 레포 시장은 자기가 가진 국채 등을 맡기고 하루 이틀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전당포 같은 곳이에요. 평소에는 돈을 빌리는 이자가 아주 낮고 안정적입니다. 근데 TGA가 돈을 다 빨아들여서 시중에 현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폭증하는데 돈은 없죠. 그럼 레포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 증거입니다. TGCR-IOR 이라고 되어 있죠. TGCR 레포 금리의 일종이고 IOR은 연준이 은행에 빌려주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레포 금리 TGCR은 연준이 빌려주는 이자보다 낮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0월을 지나면서 이 수치가 0위로 격렬하게 솟구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시장의 돈이 말랐다는 명백한 스트레스 신호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가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연준은 그동안 시장에 돈이 풍부하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TGA와 QT로 인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영역으로 진입해 버린 거예요. 부족 영역이 들었으면 아주 작은 유동성 충격에도 금리가 수직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딱 지금 상황이죠. 그럼 이 현금 부족 사태가 어떻게 AI 주식의 급락을 불렀을까요? JP모건의 마르사 기틀러 트레이더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그녀는 레포 금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레버리지를 쓰는 펀드, 즉 헤지 펀드들이 은행에서 예전만큼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내서 투자하던 큰손들이 돈줄이 막힌 거예요. 돈을 더 이상 빌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샀던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뭘 팔았을까요? 바로 고도로 집중되어 있던 AI 관련 주식들이 그 타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최근 AI 주식들이 힘을 못 쓴 진짜 이유예요. 펀더멘털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장에 돈줄이 막히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JP모건은 이제 스트레스가 곧 풀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 TJ 차트를 좀 보세요. 정부가 돈을 빨아들였던 빨간색 화살표 구간이 끝났죠. 이제 정부가 그 돈을 쓸 차례입니다. 바로 TJ 잔고가 줄어드는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무부 지갑에서 1조 달러, 하나로 1300조 원,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다시 시중으로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JP모건은 TJ 빌드업이 풀리면 유동성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유동성 관리가 아닌 다시 투자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동성 장세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공격적 투자자시라면 유동성이 풀린다, 이꼴 위험자산 랠리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TJ에서 풀려 나오는 막대한 현금이 시장을 밀어 올릴 거라 베팅하는 쪽입니다. 특히 이번 유동성 스트레스 때문에 억울하게 맞았던 AI 관련주나 고성장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반등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중립적 투자자시라면요,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자. JP모건도 아직 포지션이 매력적인 매수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어요. 즉 완전히 바닥이 닫았다고 보긴 이르다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S&P 500의 6,725선 같은 주요 기술적 지지선이 확인되고 레포 금리가 확실히 안정되는 걸 확인한 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볼 겁니다. 보수적 투자자시라면요, 이건 일시적인 호재일 뿐, 이번 TJ 자금 방출은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일 뿐이고 연준의 QT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오히려 이번 반등을 비중 축소와 현금 확보의 기회로 삼고 시장의 진짜 바닥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리스크 감당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처럼 시장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혼자 불안해하거나 갑작스러운 하락에 단기 소음과 장기 시그널을 구분하지 못해 흔들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에서는 단기간상 다 담지 못하는 더 깊은 인사이트와 TJ 잔고, 레포 금리 같은 매일의 핵심 시장 데이터 분석은 제가 운영하는 판교불패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자세히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투자 기준을 잡고 싶은 분들께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